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보존산지의 종교시설을 짓기 위한 진입로 확보입니다. 질문은 보존산지에 허용되는 종교시설 건축 허가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려는데, 허가청은 보존산지의 진입로 개설은 법정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관청에서 포장하여 관리하고 있는 너비 3m의 농어촌 도로가 있어 그 도로에 연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이 농어촌 도로로 허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오른쪽은 하천이고 왼쪽에 보존산지가 있고, 또 그 길이 양쪽에 포장되어 있으면서 양쪽에 하얀 선이 그어져 있는 농어촌 도로입니다. 너비는 3m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실제로 취락지구로 통하는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답변: 보존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는 종교시설이 허용되고, 그 건축물의 진입로는 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 너비가 4m 이하로서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는 보존산지에서도 산지 전용이 허용됩니다. 물론 5,000제곱미터 이상은 사전제 영향성 검토가 있고, 이런 규정은 산지관리법 12조 및 시행령 12조에 있죠. 그리고 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 4m 이하까지 산지 전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규정이 3m에서 4m로 완화된 것이죠. 그러므로 산지 전용 허가는 경사도 등 기타 허가 기준에 맞다면 이런 경우에는 허가되어야 하는데, 특히 산지 전용 등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이런 허가는 산지관리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소하천 정비법 규정 모두를 충족해야 하므로 각각의 법령에 의한 진입로 규정을 따로따로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가청은 이런 복합 민원은 각각의 법령에 충족되어야만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고, 다른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을 보면 임업용 산지이고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며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농어촌 도로 중 면도는 현재 너비가 3m이라 하더라도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하여 노선 지정이 되었다면 그 너비 기준에 상관없이 농어촌 도로로 보아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 해석이 있으므로 먼저 노선 지정이 됐는지 확인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법제처 유권 해석 읽어보겠습니다. 군수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공고 연장 1.8km 도로 너비는 4m 공고는 하였으나 당해 도로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적법한 권한을 취득함이 없이 당시 농어촌 지역 주민이 공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포장하여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현황 도로는 동법상 농어촌 도로 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법제처가 060380으로 유권 해석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공로라고 한다면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포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노선 지정 공고가 되었다면 너비와 상관없이 농어촌 도로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선 지정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면 첫 번째,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 정비 계획을 있고, 세 번째, 사업 계획을 거쳐서 노선 지정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 정비에 대한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사업 계획을 거쳐서 노선 지정 공고가 되었다면 그 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농어촌 지역 주민이 공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를 포장해서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현황도로는 동법의 농어촌도로 개설로 볼 수 있다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 산지전용 허가 신청 부지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맞는 도로를 확보하였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적용 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무 기준 1항 마목에 의하면,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6항 관련해서 별표 4의 1항 마목에 의하면 산지전용은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고, 그 세부 기준 10항에 의하면 산지 전용 시 그 도로는, 그러니까 산지 전용을 통해서 형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 사업과 그 사업 부지 진입 노인 도로는 가목에서 바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허가가 가능하되, 그러니까 가목에서부터 바목까지 산지전용 허가에서 가능한 진입로의 종류를 규정해 놨죠. 가능하되 만약 목적 사업이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되지 않는 현황도로로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산림청장 고시가 정하는 조건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부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표를 보면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 기준의 마목의 세부 기준 10에 가에 보면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시 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 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시 공고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 개시가 이루어진 도로. 또 마목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 이것은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맞는 법정 도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시 공고된 법정 도로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포장해서 설치한 도로도 산지전용 허가 기준에 맞다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이 종교시설 부지와 연결하려는 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101호이므로 이 법조문의 도로에 해당되나, 다만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 개시가 이루어진지 도로에 대한 여부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가 완료됐거나 사용 개시가 이루어진 도로이어야만이 된다라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가 노선 지정 공고되고 포장이 돼서 국도에서부터 자연칠학지구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지방도까지 연결되는, 어쩌면 비도시 면적 시골의 기관도로일 수 있거든요. 이 기관도로를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맞는 도로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인 것이고, 더군다나 마목에 지자체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도로라면 그 도로는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 맞다는 것이죠. 또한 이 도로는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마 10마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도로는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 맞다고 했는데, 이 기준은 자 그림을 보면 왼쪽에는 위에서 아래로 국도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국도에서 지방도로 이어지는 이 농어촌 도로는 중간중간에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호 이상이 살고 있는 취락지구로 연결되는, 국도에서부터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국도를 지나서 동네로 연결되는, 자연취락지로 연결되는, 어쩌면 비도시 면지역에서 시골에서 기간도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과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면도로 지정이 됐고 노선 지정이 됐고,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양여금법 또는 농어촌 정비법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자체가 포장 등 유지 관리해온 공공의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이므로 설사 사유라 하더라도 그 도로 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 도로는 이미 공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종교시설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기준은 보전산지이므로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도시계획 심의에서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 조례 기준에 적용된다고 하여도 이곳은 취락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자체가 오랫동안 포장 관리해온 도로이므로 교통량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이곳은 비도시 면지역이므로 건축법 접도 의무는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만 있으면 되는 곳이므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면도로 지정된 곳이 맞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국도와 지방도가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이고 또 그 농어촌 도로를 통해서 자연 취락지구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비도시 면지역의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서 기존 도로가 없어 새로 개설해야 하는 경우 보전산지는 산림청의 유권 해석이 중요하므로 허가청의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허가 절차는 첫 번째, 소하천 조명을 받고 보전산지에서 도로 개설 허가를 받으며 그 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진입로가 적법, 적당한지에 대한 해석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허가청이 인정하지 않으면 산림청의 유권 해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허가권자에게 재량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거절한다면 이것은 대법원의 유권 해석처럼 사실 오인 또는 헌법 및 행정기본법 8조에서 13조에 규정된 비례 원칙 등에 어긋난 것이므로 결국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돼서 불허가 처분 후 취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861 판결문 읽어보겠습니다.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 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는 그 행정행위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라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전산지의 종교시설을 신청하는 허가 신청자는 이 농어촌 도로가 노선 지정이 돼서 농어촌 도로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농어촌 도로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허가권자에게 주장해야 하고
더군다나 이 농어촌 도로는 국도와 지방도가 연결되는 과정에 있는 자연 취락지구 여러 곳을 거쳐가는 농촌의 기간도로 성격이기 때문에 이 도로는 산지 전용 허가 기준에 맞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